천천히 좀 말해달라고. 타자를 빨리 치라고. 그렇게 빨리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받아쓰기 하는 게 기자들 아니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저런 말 한다는 게. 어쨌든 그래서 이제 프레스룸 기자실도 변해갈 텐데 이런 반밀실주의 제가 붙인 명칭입니다. 이재명 아유 밀실 포비아야 내가 혼잣말로 했던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또는 적극 공개주의가 또 다른 특징과 연결이 되는데 이 늘공분들은 당분간 니공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앞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일을 하려면 잘 알아둬야 됩니다. 제가 15년간 관찰한 결과이기 때문에 매우 정확합니다. 예.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구성원을 참여시키려고 해요. 네. 항상 그렇게 시도합니다. 당대표일 때는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네. 사실 이건 교과서에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정치인들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참여민주주의 안 좋아해요. 수기민주주의 안 좋아합니다. 자기가 그냥 결정하길 원하지 귀찮고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원했던 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교과서에 있는 거지. 근데 정치인 이재명은 그렇게 하는 걸 옳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진심이냐면 그러는 과정에 본인도 직접 참여해요. 뭐 인사말 하고 당대표 정도 되면 격려 인사하고 빠지는 게 통상인데 그런 자리에 가면 실제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해요. 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토론을 시작해요 자기가. 그런 영상으로 사례로 작년에 여러 번 제가 틀어드린 것 같은데 총선 직후에 당원들 절대 다수가 원했던 국회의장은 추미애였고 네. 근데 실제 의원들의 투표 결과는 우원식이었고 그 일이 한참 논란과 화제가 됐죠. 대의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충돌한 거예요. 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 그 주제로 난상 토론을 당대표가 제안을 합니다. 네. 이게 수기민주주의죠. 당시 최상병 특검 때문에 네. 그걸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그 국회에서 천막농성할 때예요. 네. 근데 그 자리에 가서 당원민주주의에 대한 난상 토론을 제안합니다. 당대표가. 네. 그리고 와야 돼 당대표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토론을 해요. 3시간 가량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데 토론을 한다니까 실제로 그 과정에. 그 중에 바로 일부를 저희가 따가지고 장면에 틀었죠. 두 번인가 세 번 틀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장면. 제가 당대표라고 하는 역할을 하면서 본질적인 고민을 한 주제는 이번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정당이 경쟁하는 민주체제 국가에서 더불어민주당만큼 이렇게 활동하는 당원이 많은 나라가 없다는 거죠. 쭉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 천장에 머리가 닿아버린 그런 느낌? 공천 과정을 거치고 또 총선에서 역할을 하고 그 성과를 내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시작되지 않았나. 남들 들으라고 식당 이런 데 가면 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꼴당입니다. 우리 가족 전부 민주당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들 하셨단 말이에요. 자부심일 수도 있고요. 자신감일 수도 있고 책임감일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 역할을 하면서 효능감이라고 하는 걸 많이 체감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우리의 뜻과 왜 다른 결정이 나지? 누가 더 낫냐 이런 걸 넘어서서 왜 우리의 뜻을 존중해주지 않지?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대의제도, 간접민주주의 이거하고 직접민주주의 또는 대중정당, 당원중심정당 이게 이제 충돌하는 건데 이전까지는 갈등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충돌이 발생해버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대한 주권의지,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권의지가 표출되는 조직화되는 그 지점인데 이게 마치 어쩌면 조금 일찍 싹튼 싹이 너무 일찍 싹터서 설이 맞아버리는 느낌? 그렇다고 이 싹이 사라지냐 다시 소수가 올라올 거거든요. 대중정당, 국민정당으로 가는 길, 직접민주주의 확장의 길든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구조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문제다. 그리고 거대한 변혁의 한 부분이다라고 인정하고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또 그 방향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주권 의지라고 하는 게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장치들, 제도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당의 의사결정에 당원들의 의사가 권리당원들의 의사 또는 뭐 민주당 지지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게 하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헤어지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파탄은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진통이다. 똑똑해요. 그렇습니다. 저 토론 자리에 몇 시간 이거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폰만 잡는 게 아니고 진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네. 보통 정치인들 저 기사 잘 안 한다니까. 저 언제라고요? 2024년 5월 21일이고요.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당이었습니다. 그 수기민주주의를 진심으로 믿는다, 실제 적용한다는 점에서 현실에서는 실제로 있기 힘든 유형의 정치인이에요. 이런 특징은 제가 지난주에 쭉 얘기했던 특징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재명은 빽이 없다. 네. 예. 빽이 없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일이 생기면 어디 전화할 곳 한 군데가 없었다고. 예. 가족 전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도시빈민이었고 그 흔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어디 잘 나가는 사람 한두 사람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있어야지. 아무도 없는데. 혈연이고 학연이고 지연이고 뭐가 없어. 지연, 이재명 대표가 나고 자란 동네는 아직도 아스팔트 도로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라는 곳입니다. 여기 화전민 마을이요. 네. 아직도 주민이 4인가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어디다 전화해요? 화전민 마을에 전합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정치인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한다. 네. 그거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틈만 나면 그 말을 합니다.
뭐 이번에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정성 있으면 아무거나 잘라주세요. 정치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저게 레토릭이 아니고 기댈 데가 저기밖에 없어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왜 계엄 때 그 뭐라고 합니까? 국회로 와달라고. 국민들이 와주셔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 옆에서 사모님 울고 있고 훌쩍훌쩍. 네. 그 영상 여러 번 틀어드리는데 그 관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국회로 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코를 너무 세게 훌쩍한 거 아니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스스로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 하라고 만든 그 명칭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네. 그리고 당대표 시절에는 당원 주권 정당을 주장했죠. 네. 그래서 국회의장단 후보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할 때 권리당원 의석 20% 반영되도록 했어요. 우리 정당사 최초입니다. 당원 단계를 그렇게 바꿨죠. 네.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에 민당 원내대표 뽑을 텐데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적용이 됩니다. 20%면 37명인가의 몫이에요. 굉장히 큰 거죠. 내일부터 원내대표 후보 두 사람을 압축됐던데 모시고 그 얘기 듣기로 하고. 네. 자, 오늘 칠 명비 어청관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앞으로 많아.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됩니다. 네. 그래서 주말 뉴스 좀 훑어봅시다. 주말에 관저에 이재명 대표 일기 지도부 방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함께 만찬을 했습니다. 오늘 원래 정청래 일기에서 정청래 수석 오기로 했는데 지금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아직도 연락이 없다는 거 보니까 어제 회식하고 얻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일기 저희가 모시기로 했는데 네. 정청래는 아직 도착 안 했다고 하고 다른 분들은 도착하신 분들만 모시고 해야 되겠다. 자, 여기도 일기고 이기도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화이팅하고 그랬더만. 네. 네. 다음 사진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기억이 찍었네요 사진. 자, 그런데 그 저기 이제 정자하고 수영장이 문제가 되더만요. 네, 그렇습니다. 저 수영장이 사람이 수영하기 너무 좁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사진을 직접 찍고 올린 박홍근 의원에 의하면 길이가 5m 정도로 사람이 수영하기에는 물이 많이 얕았다. 얕았다. 네. 길이는 5m고 물은 얕다. 네. 그래서 사람들끼리 이거 개수영장이 아니냐고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정자도 법적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자는 2023년 광주 비엔날레에 출품됐다가 작년 8월 보안 공사를 거쳐서 관저에 설치한 정자인데요. 일단 공사비만 8천만 원이 들었고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개수영장을 의심하는데 저는 개수영장이 아니라 개 목욕탕을 의심합니다. 개 산책시키고 집안에 들이지 않고 네. 저기서 발 시키고 목욕도 시키고 목욕시켰으니까 물이 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거품 풀고 했으니까 물 버리고 다시 채우고 물 사용량이 그거가 관련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보니까 겨울에 물 사용량이 줄어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한 물 사용량을 보면 10월 달에 정점을 찍었다가 12월, 2월이 되면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 또 정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앉아서 노들기는 정자가 작아요. 저기 피해서 그늘로 쉬는 곳으로 저기다가 개소파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갖다 놓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이상했던 거는 뭐 저렇게 작은 저건 미니어처예요. 사람이 놀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저게. 네. 원래 전통적인 정자는 거기서 사람이 그 여름에 노는 거거든요. 개용 같은데? 라고 저는 의심해 있었는데 또 수영장하고 둘이 붙어서 보니까 이거 저 개집 아니야? 개놀이터였네요. 예. 만약에 의심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는데 개용이 맞다면 저도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럴 수 있으면 좋죠. 마음은 100번 이해가는데 네. 저건 공부가 아니잖아요. 자기 돈으로 했어야 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저게 개용이 맞으면 저기 들어가면 저 정자 설치비가 얼마라고요? 8천만 원입니다. 또 수영장도 얼마겠어 저거 다 추징해야 됩니다. 네. 아무리 봐도 개용인 것 같아요. 내가 저 정자 들어갔을 때부터 이상했거든요. 저기 사람이 가서 혹은 손님이 앉아서 논일기 너무 작은데 한 사람 앉으면 끝이에요. 네. 무슨 저런 정자를 만들었지? 인테리어로도 이상한데 개집이다. 개 놀이터. 개놀이터. 개 소파 갖다 놓고 개 쿠션이랑 그리고 개 밑에 저기 수영도 시키고 목욕도 목욕도 시키고 하고. 그리고 물 갈고 그거 아닐까? 제 추정입니다. 자, G7 초청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5일에서 17일에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 직후에 독일 G7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려고 무척 노력했던 걸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네. 독일이 안 불렀죠. 그리고 그 다음 이탈리아 G7도 이탈리아에서 안 불렀고 중간에 히로시마 G7 일본에서만 불렀어요. 일본은 뭐 일본 꽃분 노릇을 잘해줬으니까. 여기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법 리스크 회피용 국제 이벤트는 안 된다. 뭐라고요? 다시. 사법 리스크 회피용 국제 이벤트는 안 된다. 뭐래? 썩소리 아닙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G7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사법 리스크 피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뭐야? 말도 안 무슨 소리야? 뭐래? 뭐래 진짜.
자, 인사 관련 기사 뭐 있습니까? 주말 사이에 발표된 주요 인사가 있었는데요. 정무수석에는 우상호 전 의원,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현 전 JTBC 사장,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민정수석은 말들이 많았죠. 네. 특수부 출신이라 네. 그런 걱정할 수 있고 걱정되면 말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한 이후부터는 그 결정이 성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함께. 자, 그건 그렇고. 네. 넘어가려고 했는데 미국이 난리가 나서 미국 소식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어요. 미국 LA가 지금 난리 났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단속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 주 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뉴스인데 아니 이 사진 말고요. 그냥 LA 타임스 사진 띄워주세요. 그 전에 그거부터 얘기해야 되겠구나.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는데 네. 축하 전화 빨리 안 한다고 뭐 패싱하니 어쩌니 하더니 네. 전화를 하고 났더니 또 통화 안 됐는데 통화한 척 한다고 막 가짜뉴스도 뿌리고 그랬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저는 이제 그쪽 정신 상태를 계속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상태가 지금 저 정도에 이르렀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국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통화선을 트럼프가 부인했다는 거야. 정반대의 내용을 예. 조작했습니다.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상태가 저 정도라고 체크하는 겁니다. 네. 예. 의료적 관점에서. 근데 트럼프가 지금 바쁘긴 바빠요. 미국 LA가 일종의 준계엄 상태입니다. 다시 그 기사를 떼어주세요. 미국 주요 언론들 이 지점을 우리 언론들이 잘 짚어주지 않고 있던데 ICE가 레이드했다, 습격했다 LA를 이렇게 보도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거의 모든 저건 이제 LA 타임스니까 그 일면에 보던 거 아니냐. 거의 모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ICE 레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왜 저런 표현을 쓰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ICE는 연방기구예요. 국경에서 이민하고 관세 네. 같은 거 총괄하는 연방기관인데 이들이 얼마 전에 LA에서 불법 체류 단속을 했어요. 국경 아닌데. 네. 그중에서 한인타운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한인타운도 불법 체류 단속했다는 뉴스가 네. 단신으로 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LA는 생츄어리 시티라고 해서 불법 체류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미국에. 네. 그중에서 그들에게 관대한 피신처 역할을 하는 도시의 대표격이 LA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이민 단속 명령이 따르지 않는 겁니다. 추방 명령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민주당이고 또 LA 시장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여기에 트럼프가 IC를 투입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LA 시민들이 여기 생츄어리 시티인데 니네가 여기 와가지고 단속해 하면서 항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부터는 LA 경찰 관할이 명백하단 말이죠. 네. 단속이야. 정보를 따라왔다 여기 있었다 해서 연방기구가 우길 수 있는데 이 LA 지역에서 소요가 있으면 LA 지역 경찰이 관할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네. 근데 이 IC가 직접 치이대다가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야 국경에 있어야 될 기관이 왜 도심에 와가지고 지금 난리야. 그래서 습격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네. IC가 습격했다 LA를. 네. 우리로 치면 전방부대가 갑자기 시내 들어와가지고 군인들이 시위대를 진압한 거예요. 네. 이거 황당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시위가 더 커지겠죠? 모든 언론이 그래서 IC 레이드 LA라고 레이스 A라고 하고 시위가 더 커지니까 트럼프가 이때다 일을 더 키웁니다. 일부러 그랬다고 보는데 주 방위군 2,000명을 투입합니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은 당연히 주지사의 지휘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이제 주가 독립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주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이 주 방위군을 연방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려요. 네. 언제 지시를 내릴 수 있냐면 반란이 있을 때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네. 미국의 법에 따르면 연방 대통령이 반란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 그 주 방위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직접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2,000명한테 지시를 해서 집회에 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를 반란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군인으로 진압하는 겁니다. 네. 계엄이죠. 똑같죠. 오히려 치자면. 네. 윤석열의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주 정부들 중에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당 주지사나 시장이 있는 곳에는 저런 식으로 트럼프가 주 방위군을 그런 반란군이라고 투입하지 않을까? 이러다가는 남북 전쟁처럼 12호가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 관련 영상이 미국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인 미디어들이 찍은 영상들 중에 생생한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영상들 있습니까? 진짜 이것도 틀고 시작할 거였네. 엄청나게 이거 다 큰 매체들이 아니라 이거 적어보세요. 이게 미국의 도로 상황이에요. 그냥 주 방위군이 나타나가지고 시민들 시위하는데 군인들이 저 전쟁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과하게 얘기하면 LA를 80년 광주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지지율 많이 떨어지고. 관세 정책 하나도 안 먹히고. 저걸로 탈출하고 하려는 건가? 그래서 지금
내전에 준하는 상황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건가? 이런 보도들이 많아요. 트럼프 아무래도 자기 임기는 못 채울 것 같은데. 제가 같은 역사들. 트럼프 당선되고 다음 주부터 얘기하고 있는 와중인데 트럼프 임기 못 채울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뉴스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겪다 보니까 다른 나라 뉴스를 그냥 지나쳤는데 이 뉴스 그냥 지나치기 힘들 정도로 큰 뉴스고 네. 이제 곧 만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네. 저런 상황이니까 더 아파갈지도 모르죠. 예. 잘 하시겠지 그렇지만. 자 오늘 진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최서영 PD였습니다.